중앙선거관리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아무리 헌법상 독립기관이어도 해킹 위험이 닥쳤다면 보안기관의 점검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선관위 입회 아래 해킹 점검을 하는 것이 정치 중립성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과거에도 선관위는 감사원이 속풀이 투표 등에 대해 감사하려 하자 헌법상 독립기구라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버텼습니다. 이번엔 중립성과 관계도 없는 해킹 점검까지 못 받겠다고 합니다. 건드려선 안 될 성역인 양 행동하며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선거 때만 되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선관위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저러는 거죠? 정부가 최근 2개월 동안 출입국 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 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 9,291명을 적발했습니다. 법무부는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 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택배, 배달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상습, 다수 고용업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법무부는 적발한 불법 체류 외국인 7,578명 가운데 6,863명을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208명에게 범칙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 고용주 1,701명과 불법 취업 알선자 12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전국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을 147회 실시해 불법 체류 외국인 5,247명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2017년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중국 측의 홀대로 여러 차례 혼밥 혼자 식사하는 것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중국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울렁이게 하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수석은 지난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가 어떻게 홀대를 당해서 혼밥을 먹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일반인들이 가서 먹는 서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충격적이고 신선한 모습으로 13억 중국인들의 가슴에 다가가고자 했던 기획 일정이라며 그렇게 중국 측 홀대로 혼밥하도록 조율해서 하는 정상회담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여기서도 중국 대변인하고 있네 크크. 정상인이라면 중국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이벤트를 똑같이 8번이나 하냐고 비꼬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 이딴 정신승리 발언을 해대는 거지라고 힐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이 좌파리들 박수현 야유양반아 한 끼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국빈 방문처 받았다고 자랑질 늘어놓으며 막상 중국 가서는 10끼 중 무려 8끼를 혼밥했는데 이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까요? 새치 혓바닥 놀려봐야 돌아오는 건 냉소뿐일 겁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월에서 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김남국 의원이 그런 규모의 코인을 보유한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김남국이 가상화폐를 매각시킨 시기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그의 가상화폐 지갑을 빠져나간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인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입니다.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화폐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점까지 고려할 때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남국 의원 재산 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문재인 친중 사대주의 정권으로 알고 있나 본데요. 주중 한국 대사관이 중국 관영 매체 환구15와 그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활동과 관련한 보도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고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며 두 매체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5일 대사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사관은 전날 보낸 항의 서한에서 환구15 등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우리 정상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매우 치우친 시각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폄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저급한 표현까지 동원해 우리 정상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부 내용은 언론의 보도인지조차 의심케 할 정도라며 만약 한국 언론이 중국 지도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비난하는 보도를 연일 게재할 경우 중국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신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사관이 항의한 환구15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사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강경 대외 정책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외교 문제 등으로 인해 당국자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껄끄러운 정부의 속내를 기사와 사설로 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하수인 역할을 하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라는 뜻입니다. 문재인이 사비를 들여 자신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만든 평산 책방이 개점 이후 일주일 동안 책 5,582권을 파는 등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폭발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혁 전 의원은 돈 앞에는 얄짤없는 좌파들 진짜 무섭다고 맹폭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6일 문재인 비하하는 용어 뭉개버린 내 돈은 절대 안 쓰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치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땡겼다. 좌파는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돈 없다고 기르던 개도 버린 뭉개버린 달력장사 미천으로 책장사를 하는데 여기도 쏠쏠한가 보다라며 1만 명이 다녀갔고 5,582권을 팔았다고 언론에 자랑을 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어 그런데 관람객이 많다며 행정당국에서 모자라는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지어달라고 분위기 몰고 간다면서 개인 영리사업인 책방이 무슨 독립유공자 기념관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라고 에둘러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진짜 뼈있는 한마디. 만일 이익이 남으면 책 보내기 등 공익사업도 하겠단다며 소름 쫙 돋네요. 보통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사제를 털어서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에너하임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변함없이 매월 5일 고정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